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 탐구할 스마트폰은 갤럭시 A53입니다. 여러분들은 갤럭시 A53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제가 커뮤니티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갤럭시 A53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니 만족한다는 분들과 불만족스럽다는 분들 반반 정도로 갈렸습니다. 먼저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아무래도 엑시노스 1280의 칩셋의 한계인지 스마트폰이 버벅인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더군요. 만족스러운 경우는 가격 대비 디자인 무난하고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용량이 넉넉한 편이라서 괜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갤럭시 A53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면 출고가는 59만 9,500원입니다. 약 6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제값 주고 사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쿠팡 자급제로 보면 40만원 중반대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가격은 아주 착한 편이죠. 애플에서는 아이폰 SE 3세대가 128GB 기준 62만원 정도 합니다. SE3와 비슷한 가격대, 아주 다른 두 폰이지만 가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합격을 주고 싶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5인치, 작지도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은 넉넉한 디스플레이 사이즈입니다. 20대 9의 비율로 베젤이 조금 있지만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정중앙에 펀치홀 카메라가 있고요. 최대 밝기는 800니트로 아주 밝지는 않지만 사용하기에 단점이 있는 밝기는 아니라서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상도는 2400에 1080이며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했습니다. 최상위급의 품질은 아니지만 적당한 패널에 FHD 플러스의 무난한 해상도와 주사율은 120Hz로 이제는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고주사율을 넣어서 애플에서 하고 있는 주사율로 급을 나누지 않은 점은 저는 만족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내장형 리튬 이온 배터리이며 5000mAh입니다. 그리고 25W의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고요. 45만원의 가격에 배터리 용량이며 충전 속도며 주사율이며 괜찮고요. 카메라는 후면 OIS 기술이 적용된 6400만 화소의 카메라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고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의 심도와 접사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각 카메라 외에는 카메라 품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각 카메라의 조리개 값이 f1.8로 꽤나 밝고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기본 광각 카메라인 만큼 실사용에서 전문적인 확대 촬영이나 접사 촬영용으로 쓰는 거 아니라면 괜찮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렌즈가 4개 탑재되었지만 쓸만한 카메라는 광각 카메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카메라는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촬영한 결과물을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전 타입은 C타입이고요. 방수 방진 등급은 IP67 등급으로 상위 등급이라서 여름철 물놀이 가실 때 물가에 들고 가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준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나 오염된 물에 들고 들어가면 고장 날 수 있으니까 물속에 담그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거고요. 충전 단자나 스피커 쪽은 오염된 물이나 염도가 높은 물에 닿으면 부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물에서는 물에 담그고 씻어도 될 정도로 방수 방진 등급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충전 단자랑 스피커 쪽은 물기를 잘 말린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성능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40만원 중반에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이 많은 성능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불만족스럽다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버벅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이분들은 플래그십이나 상위 모델을 사용하다가 A53을 사용했거나 혹은 서브폰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이 폰을 사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폰이 버벅인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A53보다 더 좋은 폰을 쓰던 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분명 버벅이고 끊기고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엑시노스 1280의 성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작 A5ES가 스냅드래곤 778G를 탑재하면서 가격 대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긱벤치를 돌려보면 싱글코어는 733점, 멀티코어는 1817점이 나왔고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못쓸 정도의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열은 37도 가까이 올라갔고요. 하지만 긱벤치5를 한 번 더 돌려보았는데요. 이때 점수가 싱글코어 514점에 멀티코어 1726점으로 싱글코어 점수가 확 떨어졌으며 발열이 38.5도까지 올라가는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휴대폰이 버벅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정도의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 폰을 구매하시면 무조건 후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하기에는 괜찮지만 고사양 작업에는 갤럭시 A53을 추천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단점도 조금 더 있는데요. 기본 충전기가 보급형에는 들어갔는데 없어졌다는 것, 전작 갤럭시 A5ES에 있던 3.5mm의 이어폰 단자가 제거되었다는 것, 원가 절감이 들어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충전 단자 쪽에 AKG USB-C 타입 정품 이어폰을 사면 FM 라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착되어서 출시되던 보호 필름이 미부착 상태로 출시된 것도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결론을 내보면 저렴한 가격이고 디스플레이, 카메라, 방수 방진 등 무난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배터리는 용량이 높아서 오래 사용하기 좋고 성능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사서 그냥저냥 쓰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갤럭시 A53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갤럭시 A53을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급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쿠팡 링크로 가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